less productive under negative CO2 emission over the North Atlantic Ocean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국가대학교 기후시스템 연구실의 이동건입니다. 제목을 살짝 바꿨는데요. 제목은 Hysteresis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over Southern North Atlantic to Short Forcing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처음 발표하는 거라서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발표에 앞서서 네거티브 에미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저희 이제 지구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2를 이런 내추럴한 카본 싱크, 랜드나 오션 등을 통해서 배출함으로써 카본 사이클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활동이 이제 산업혁명이 증가하면서 이런 추가적인 대기 중으로 CO2 에미션이 배출되게 되면서 우리는 내추럴한 카본 싱크 외에 추가적인 네거티브 에미션들 노력이 점점 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네거티브 에미션에 성공을 했을 때 그럼 우리의 그 기후 상태, 기후 시스템을 얼마나 가역적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CO2를 그래서 증가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비가역적인지를 평가하는 이를 우리는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르며 저희는 이러한 히스테리시스를 확인하는 연구들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이런 네거티브 에미션에서의 어떤 가역성을 평가하는 논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국외노에다 2021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출판된 논문에서 이런 글로벌 민 서페이스의 템퍼처 이런 변수들, 물리적인 변수들은 대기 중 CO2 폴싱에 대해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상당히 선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런 반면 열대 수렴대 같은 ITCG 같은 경우 네거티브 CO2 에미션 하에서 초기 상태의 CO2로 돌아왔을 때 그 위치가 상당히 비가역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최근 피나스 2014년 논문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변수들의 비가역성, 또 비선형적인 반응보다 해양 생주학 변수들의 경우 좀 더 장기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선형적인 반응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련해서 전 지구적인 마린 프라이머리 프로덕티비티 같은 경우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도들도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해양 생태계가 미래 기후에서 얼마나 비가역적일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메커니즘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여전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양의 1차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생물량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종 조성,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카본 익스포트하는 능력이 바뀔 수 있음에 이제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토층의 뉴트리언트가 해양 성충화에 따라서 뉴트리언트가 감소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점점 더 소형화될 수 있다. 즉 이제 표면적 대표 PB가 상대적으로 큰 소형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더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라는 논문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연구들이 다 지구온난화 하에서 미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의 비가역성에 대한 평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 커뮤니티의 지역적인 비가역성과 그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연세대학교 비가역적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CSM2 지구 시스템 모형 기반 CO2 에미션 드리븐 실험을 이용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2050년까지 대기 중 CO2 에미션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감소시켜서 초기 2000년 상태의 대기 중 CO2 농도로 도달하면 안정화시키는 실험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3개의 다이아돔, 다이아도트로프 그리고 스몰 파이토플랑크톤 3개의 식물성 플랑크톤 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CO2를 처방하는 실험이 아닌 CO2 에미션 드리븐 기반의 실험으로서 해양과 육지의 피드백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어떤 대기해양의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탄소 순환을 고려할 때 좀 더 용이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초기 클라이밋톨로지 시기와 네거티브 이미션을 통해서 초기 농도의 CO2 상태로 되돌아온 두 시기, CO2 다운 시기 사이에 식물성 플랑크톤 종 조성의 변화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시기 간의 브레이커스 디스시밀러리티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즉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BC 인덱스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시기의
그 집단의 샘플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동일할 때 0에 수렴하고 많이 바뀔수록 1에 수렴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 맵을 확인해 봤을 때 두 시기 간의 BC 인덱스는 북대서양에서 그 시그널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을 연구의 타겟 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대서양에서 나타나는 식물성 플랑크톤 3개 종류에 대해서 시계열을 확인해 보면 다이아톰 같은 경우 다이아톰 같은 경우 초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약 2170년경 미니멈한 밸류를 가지고, 반면 스몰 파이트 플랑크톤은 그 값이 매우 증가하여 램프업 시기 매우 증가하여 램프다운 시기 동안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이아소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램프다운 시기까지 감소했다가 오히려 초기 상태보다 더 커지는 강한 오버슈팅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기 중 CO2 농도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타내 보면, 다이아톰 같은 경우 이런 램프업 기간 동안 매우 엄청난 양의 감소를 하고, 램프다운 기간 동안 또 약간 더 감소한 뒤 대기 중 CO2 농도를 초기 상태로 되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태보다 그 다이아톰의 농도가 매우 한 80% 이상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몰 파이트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상태로 강한 파지티브한 히스테리시스를 가지고 있고, 다이아소트로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초기 년도와 그 CO2를 다시 되돌린 2196년경 두 시기의 공간적 패턴 차이를 보면, 다이아톰과 다이아소트로프 모두 상당한 네거티브한 공간적인 패턴을 보이고, 스몰 파이트 플랑크톤 같은 경우 파지티브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변화는 뉴트리언트 체인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기에 실리케이트와 나이트레이트 두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시계열 분석을 했을 때 램프업 기간 동안 두 뉴트리언트 모두 감소를 하는 반면, 한 가지 가장 큰 다른 특징은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 2089년까지 감소를 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성이 보이고, 반면 나이트레이트는 그 시기 이후로도 계속해서 감소해서 약 2159년까지 감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트레이트의 큰 감소는 다이아톰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약 170여 년까지 지속값을 지니는 시계열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뉴트리언트 감소한 상황에서 앞선 선행 연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구 시스템 모형 내에서 기후변화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소형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률에 유리한 점들이 이런 반포화 상수 등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지구 시스템 모형에서 잘 모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뉴트리언트의 공간적인 패턴 차이를 마찬가지로 살펴봤을 때 초기 년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 실리케이트보다 모든 지역에서 더 강하게 감소하는 시그널이 나타남으로써 저희는 뉴트리언트의 감소뿐만 아니라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을 했고,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을 공간적인 패턴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다이아톰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 초기 년도에서 이 북대서양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실리케이트 리미테이션 도미넌트한 지역이 나타나지만, 램프 다운 시기를 거쳐서 CO2를 다시 되돌렸을 때 이러한 실리케이트 도미넌트했던 지역은 대부분 나이트레이트 리미테이션 도미넌트한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앞선 뉴트리언트의 시계열에서 확인했듯이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 2089년경까지 감소를 했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반면, 나이트레이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두 뉴트리언트 간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향성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 언제 일어나며 왜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지구 시스템 모형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을 수식화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뉴트리언트 농도값과 그 반포화 상수값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뉴트리언트 내에서 각 리미테이션 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중 여러 뉴트리언트 중 그 값이 가장 낮은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그 리비의 최소한의 법칙을 따라 그 뉴트리언트가 리미테이션 팩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트리언트들을 그 모든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시계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면 초기 년도 약 2078년경까지 실리케이트가 도미넌트한 리미테이션 팩터로서 도미넌트하게 작용하다가
실리케이트의 농도 감소가 약해질 때 나이트레이트 리미테이션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는 다시 약 170여 년간 동안 지속되다가 나이트레이트 회복과 동시에 회복이 되면서 다시 실리케이트 리미테이션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뉴트리언트의 감소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저희는 이런 전체적인 뉴트리언트의 감소가 국대사양에서 나타나는 Amax 스트렝스의 약화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램프 업기간과 램프 다운기간까지 Amax 스트렝스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두 뉴트리언트 모두 감소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CO2 램프 업기간 동안 초기 년도에서 각 두 뉴트리언트에서 사용되는 소비되는 소스가 다른데요.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 다이아톰과 스몰 파이프로톤 모두에게 소비되는 반면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다이아톰에게만 섭취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Amax 스트렝스가 약화됨에 따라서 다이아톰과 스몰 파이프 플랑크톤이 서로 반대되는, 즉 다이아톰이 매우 크게 감소하고 스몰 파이프 플랑크톤은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성으로 스몰 파이프 플랑크톤에 섭취되는 나이트레이트는 증가를 하고, 반면 다이아톰에 의해 섭취되는 실리케이트의 양은 줄어들면서 이런 두 뉴트리언트 모두 감소하다가 실리케이트의 감소는 멈추게 되고, 반면 나이트레이트에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2078년경 리미테이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뉴트리언트 리미테이션의 변화는 다시 Amax 스트렝스가 회복됨에 따라서 재공급되어서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나이트레이트 리미테이션에서 실리케이트 리미테이션으로 바뀌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뉴트리언트의 변화와 식물성 플랑크톤 커뮤니티의 시프트, 강한 히스테리시스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이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글로벌 그리고 국대사용 평균 100m 뎁스에서의 POC 플럭스를 나타냅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약 3% 정도의 매우 약한 히스테리시스를 보이는 반면, 국대사용 지역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램프 업 기간부터 램프 다운 기간까지 약 60% 이상 감소된 POC 플럭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결론적으로 Amag이라는 해양의 물리적 순환이 국대사용의 해양의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를 약화시키고, 약화된 이제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커뮤니티의 시프트가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해양의 대기 중 CO2를 격리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결과이고요. 즉 이러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저희가 이해를 함으로써 기후 시스템이 상당히 비가역적일 수 있고, 이러한 물리적인 변수들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해양 생지화학적, 생물학적 변수들까지 어떤 유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요약입니다. 요약은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네, 저 김정우 교수님. 네,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이게 이제 Amax 시그널이 약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파이프 플랑크톤 2차 생산은 상층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상층 기자, 그러니까 익스트레이 뎁스라든가 네. 이제 상층의 강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는 영향 없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온도가 제가 Amax 스트렝스가 가장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고, 이제 믹스드 레이어는 제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표층의 어떤 글로벌 워밍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성층화 과정들이 좀 그런 표층에서 나타나는 기작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은 해보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믹스드 레이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사할게 한 번 더.